자동차 정비 교육 팁입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기사, 자동차 정비 기능장이 알아둬야 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자격증은 자동차 정비 기사에만 출제가 됩니다. 크랭크 포지션 센서와 캠 포지션 센서를 이용한 인젝터 분사 시기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광전자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1번 채널은 캠 포지션 센서, 기통 판별을 위한 신호죠. 2번 채널은 크랭크 포지션 센서, 3번 채널은 실질적으로 인젝터 분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신호. 이렇게 해서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서지 전압과 분사 시간까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 포지션 센서와 캠 포지션 센서는 지금 현재 광전자식을 준비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발산한 빛이 디스크의 슬릿홈을 통과해서 수광 다이오드에 전달되면 수광 다이오드 쪽에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 디지털 파형입니다. 그리고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료 분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컴퓨터가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판단한 후에 분사 응답성에 해당되는 부분과 무효 분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류 제어 방식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 제어를 통해 분사량을 제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유닛에 해당되는 부분인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이 직접 인젝터의 마이너스 듀티 제어를 하는 방식인 전류 제어 방식을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의 형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 시기 제어는 일반적으로 그룹 분사와 동시 분사, 동기 분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에는 지금은 다 동기 분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크랭크 포지션 센서에 동기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사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MPI 차량인 경우에 배기행정 끝 무렵에 연료를 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연료가 분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형으로 측정해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전자식의 크랭크 포지션 센서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슬릿홈이 4개가 가공되어 있는 거로 봤을 때 4기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나가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에 있는 거로 봤을 때 얘는 SOH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OHC 같은 경우에는 1번 기통 판별 신호와 4번 기통 판별 신호가 별도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광전자식은 디지털 파형으로 출력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채널 1번은 상사점 센서에, 채널 2번은 크랭크 포지션 센서에 연결하고, 노이즈 유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호적인 부분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한 센서 측정을 위해서는 센서 접지에다가 접지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배 파이프 끝단에 이와 같은 인젝터가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인젝터 회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선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이 컨트롤 릴레이를 걸쳐서 인젝터 플러스 단자에 공급이 되고, 인젝터를 걸쳐서 마이너스 단자로 나온 후 PCM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번 인젝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사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는데, 1번 인젝터의 1번 단자가 제어선이기 때문에 제어선에 해당되는 부분에 측정 프로브를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알아둬야 될 모든 내용을 다 그림으로 넣은 겁니다. 첫 번째가 캠 포지션 센서고, 두 번째가 크랭크 포지션 센서, 세 번째가 인젝터. 그래서 채널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와 같이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1번에 해당되는 캠 포지션 센서는 순수하게 기통 판별 신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만 활용하고, 그거와 연동해서 1, 3, 4, 2에 해당되는 기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번 기통에 해당되는 부분, 이 자리가 BTDC 5도 자리고 이 자리가 BTDC 75도 자리입니다. 그러면 BTDC 5도부터 다음 사이클의 BTDC 5도까지 크랭크 축 2회전 구간이죠. 이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150ms입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150 곱하기 크랭크 축 2회전 구간이죠. 요까지가 RPS고 60을 곱해주면 뭐가 되느냐? RPM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799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800rpm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BTDC 75도에서 BTDC 5도로 올라오는 압축 행정이죠. 그 다음에 폭발 행정, 그리고 1번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가 배기 행정, 흡입, 그리고 또 압축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밸브 타이밍은 180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180도로 해서 이렇게 딱딱 끊어서 확인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해당되는 BTDC 5도에서 180도 후까지 해당되는 이 구간이 폭발 행정이고, 거기서부터 180도가 배기 행정, 그 다음이 흡입 행정. 실질적으로 흡기 행정과 배기 행정이 많이 밸브 타이밍에서는 큽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80도로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이 자리가 1번 인젝터예요. 자, 1번 인젝터가 무슨 행정에 지금 현재 연료를 분사하고 있습니까? 배기 행정에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1번 실린더 또는 1번 인젝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행정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연료가 정확하게 배기 행정에 분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내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연료를 분사하고, 그리고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서지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분사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는데, 이 분사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워밍업 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 파형을 직접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이데스 프리미엄입니다. 3번까지 채널을 써야 된다 그랬죠. 채널 3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채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캠 포지션 센서죠. 최대값이 5V입니다. 2번 채널은 크랭크 포지션 센서, 또 얘도 5V죠. 세 번째 채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젝터를 측정하게 되는데,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이 최대값이 70에서 75V가 멜코 시스템에서는 적용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00V로 설정하고, 서지 전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피크로 설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피크로 설정하지 않고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만 피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캠 포지션 센서죠. 자, 캠 포지션 센서를, 그 다음에 2번 채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랭크 포지션 센서죠. 이렇게. 그리고 3번 채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굽니까? 1번 인젝터죠. 예, 이렇게 해서 1번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되죠.
1번 채널은 캠 포지션 센서, 2번은 크랭크 포지션 센서, 3번은 인젝터입니다.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형을 보면서 설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올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동 걸고 와서 하나씩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형의 개수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ms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형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트리거는 캠 포지션 센서에 선택을 하도록 하죠. 자, 지금처럼 이와 같이 파형이 정지된 상태처럼 이렇게 활성화 시켰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죠. 반드시 워밍업 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지를 눌러서 현재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하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바로 해보면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 RPM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900rpm 정도 넘게 나오네요. 조금만 더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분사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 이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밍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밍업을 시키지 않고 그냥 워밍업이 된 상태로 가정을 해서 파형을 분석해서 불량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정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에 해당되는 부분 캠 포지션 센서는 1번 기통 판별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실린더가 1번 실린더, 점화 순서 1, 3, 4이니까 3번, 4번, 2번, 다시 1번이죠. 그러면 이 1번까지 오는 요 시간까지 크랭크 축 2회전 구간의 시간이 138ms입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138 하게 되면, 그리고 곱하기 2 곱하기 60 이렇게 해주면 RPM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69 RPM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BTDC 몇 도짜리예요? 5도짜리고 이 자리가 BTDC 75도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지금 현재 무슨 행정이죠? 압축 행정이죠. 1번 기통을 기준으로 해서 압축 행정, 그리고 1번 기통을 기준으로 해서 폭발, 그리고 배기죠. 자, 연료가 무슨 행정에서 분사되고 있습니까? 배기 행정에 분사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지 전압은 얼마나 나오나요? 65.05V가 최대값인 이 화면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분사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자리에 정교하게 이와 같이 위치한 상태에서 이 분사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4.64ms인데 아직까지 워밍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적으로만 지금 본다라고 하고 넘어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워밍업 시킨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커서 위치하고 이 자리에 커서 위치한 상태,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한 후에 나머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씩 어떻게 한다? 기록을 해주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봤던 화면 그대로죠, 그죠? 약간의 워밍업이 덜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시간 부분은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런 상태의 내용이 이 화면에 프린트한 후에 다 기록이 되고, 하단부에는 이러한 상태에 해당되는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의 서지 전압과 분사 시간뿐만 아니라 엔진 회전수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기록이 돼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기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돼야 되는지를 답안지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파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파형 부분의 상태를 프린트한 후에 출력을 해서 뒷면에 첨부하라. 그리고 출력된 파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 표기 및 설명이 돼야 한다. 그러면 주요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캠 포지션 센서를 기준으로 크랭크 포지션 센서의 기통 판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차량의 엔진 회전수가 계산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인젝터의 분사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언제 분사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파형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서지 전압과 분사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분사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워밍업 시킨 상태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지 전압은 70에서 75V고 분사 시간은 2.5에서 3.0ms. 지금 현재 서지 전압도 낮고 분사 시간도 불량하죠. 그러면 판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불량으로 처리하고 분석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특징적인 부분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와 더불어 이와 같은 불량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 칸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정비 및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이 안에 같이 기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판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량으로 체크하고 서지 전압 낮음, 분사 시간이 증가함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정비 및 조치할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선, 배선 점검 및 인젝터 교환 후 재측정한다는 게 기록이 돼야 되며 이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분사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형에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사점 센서와 크랭크각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통을 판별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계산한 후에 행정을 알아낸 후에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언제 연료를 분사하는지와 그리고 인젝터 파형 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불량 개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인젝터 파형 분석까지가 이루어진 겁니다.